다이나믹 K총선, 이번에는 최재성 전 수석이 생각하는 총선 변수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총선을 치를 때 집권당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직간접적인 어떤 응원, 도움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당의 선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방해해요? 방해? 방해죠. 아주 충격적인 방해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방해, 방탄 도주, 그다음에 외교 망신. 이거는 외교적 망신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역사에 기록될 일이에요. 피의자를 이렇게 했다?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갖은 변명이나 갖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는데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14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점심때 기자들 모아놓고 MBC 잘 들어라. 정부에 반한 기사 쓰다가 과거에 허벅지 2번 칼로 찔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발로 국민의힘의 선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방해하는 이 사건. 이게 저는 엄청난 리스크라고 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선 변수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발 리스크예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두고 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한 것 자체가 이거 해외 도피 목적 아니냐라는 주장인 건데 근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종섭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죠.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 명백한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용산발 의도가 숨겨져 있으니 사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수사를 못 받게 하려는 거다. 그렇죠. 대사를 언제 공수처가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불과 20여일 앞두고 또 이제 이래 엄청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 아니 민주당이 대사 발령한 게 아니에요.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두 분 다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이걸 출국 금지시켜서는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넘게 수사 안 하고 뭐 했냐라는 뭉개고 거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또 민주당이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왜 선거를 앞두고 대사 발령을 내서 민주당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느냐. 이거에는 동의합니다. 궁금해요. 예, 왜 그랬느냐. 요거는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민주당의 프레임에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도피라니요. 이분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대한민국 대사로 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요청이 있으면 가고 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호주가 요즘 중요해졌어요. 방산하고 군사 안보 협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직 장관 정도로 격상해서 지금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왜 선거 전에 이렇게 공격 빌미 줬냐 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냥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도피 프레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오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호주의 외교안보 협력이나 방산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그 수사 결과가 끝나도 무혐의 받을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요. 대통령의 경로와 경로했다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게 된 고 매개골이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이에요. 그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바로 소환 안 합니다. 다른 증거를 찾고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맞춰보고 하면서 꼭지를 딸 때쯤 소환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의 통화 기록 이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공수처 그 수사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이 알았냐? 그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유형의 것들은 너무 잘하니까 거기 물어보세요. 그런데 아무튼 이거 딴 얘기고. 예. 그래서 주요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및 본격적인 수사가 갑자기 물살을 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부랴부랴 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또 출국 금지 사실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인사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정식적으로 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려면 이 기간을 지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가 자체가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도록 하게 하는 공수처 방안이다? 자체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압력을 넣어서 공수처를 무력화할 겁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무력화됐어요. 기소를 하나도 못하는데 스스로가 무력화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또 어떻게 무력화를 시킵니까? 야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봐도 침소봉대예요. 뭐 과도한 거보다는 좀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번 총선에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정쟁이 돼버리거든요. 이 문제가 정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역량은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프레임을 또 잘 걸어버렸습니다. 직권 남용과 범인 그 도피 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벌써.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좀 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특단의 조치. 네. 특단의 조치 뭐가 있을까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이 죄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를 했다는 건 국민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상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럴 거면 보내지 말았어야죠. 총선에 영향이 미칠 거라고 판단했어요. 알겠습니다.